복마전 제2편. 바깥에서 묻어들어온 진창이 절복한 콘크리트 바닥도 아랑곳 없이 그대로 들어놓은 사람들, 앉은 사람들, 그나마저도 자리가 없어 말뚝처럼 꼿꼿이 선 사람들. 그들도 거의 모두가 오신의 내처럼 출발지를 떠나와 차를 갈아타려고 내렸다가 1호 행사 때문에 이 역에 갇히게 된 사람들이었다. 이 역은 시골에 자리 잡은 그리 크지 않은 역이었으나 사방에서 분기선이 모여든 모체역이어서 열차 운행에 조그만 변화가 생겨도 극심한 체중을 겪게 되는 역이었다. 그런 역이 하물며 32시간이나 아주 폐쇄되어 있었으니 지금 같은 혼잡은 당연한 일이었다. 모두 먹을 것이 떨어진 데다 봉사망이 충족하지 못해 빵 한 봉지를 사려고 해도 금방 오씨가 겪은 것과 같은 갖은 고난을 치러야 하는가 하면 대합실을 한 번 드나들 때도 천신만고를 해야 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철길 먼지에 꺼멓게 그을린 얼굴들을 저마다 잔뜩 찌푸린 채 하찮은 일을 가지고도 서로 짜증을 내고 아기다툼을 했다. 베고 놓은 배낭끈을 좀 건드렸다고 아우성거리고 지나가며 밀쳤다고 티각거렸다. 그러다가도 그 승강기가 끝나면 서로의 얼굴들은 반드시 고통의 표정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무슨 놈이 1호 행사가 이리도 길어? 무슨 놈이 1호 행사가 이리도 사람을 죽이나 말이야. 허나 입 밖에 뻥것도 해볼 수 없는 그 불만이었다. 지금의 1호 행사란 김일성이가 이 철길로 지나가게 된다는 신성불가침의 말이다. 그러니 설사 살인강도를 저질러도 살 수 있다 해도 그 말에 불만 비슷한 것만 표현했다가도 고양이 앞에 쥐신세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 고양이들이 지금 박안의 박씨처럼 역군의 외에 그 어디에나 배겨 있을 것이다. 바로 옆이 사람이 함께 고통을 겪는 척하는 그 고양이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디다 대고 찍찍이나 해본단 말인가. 그러니 시험이 역정에 강아지 배라도 잡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오씨는 그런 강아지 신세를 겪느라 빵을 산 역전 마당에서 영감 손녀가 있는 데까지의 30대의 발자국도 대나마나한 거리를 군 10여 분이나 걸려서야 겨우 가다올 수가 있었다. 오씨네가 자리 잡은 곳은 대합실 안쪽 벽 모서리 바닥이었다. 말하자면 등 뒤로는 물론 한쪽 옆으로도 사람들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되는 명당 자리였다. 오씨를 먼저 본 곳은 손녀였다. 야, 빵! 손녀는 도중에 먹을 것이 떨어져 끼니를 건너뛴 것이 이제 겨우 한 끼밖에 안 되는데도 할머니보다 빵이 더 반가운 모양이다. 그래도 영감이 영감이었다. 저 땀! 그러기 내가 간다는데도. 영감이 일어나 빵봉지를 받아놓더니 여보 새각시 하며 그 사이 오씨의 자리를 빌려앉고 배낭에 코를 박은 채 잠든 한 젊은 여인을 깨워 자리를 비워주었다. 그것도 자리라고 안전히 살 것 같았다. 오씨는 빵봉지를 헤쳐 영감과 손녀 앞에 하나씩 내밀었다. 난 생각이 없소. 영감이 사양했다.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식하려 두는 것이었다. 지갑에서 마지막 식량을 제 손으로 꺼내준 영감이었다. 한 봉지에 5개씩 해서 15개의 빵. 그것이 이제 남은 식량의 전부가 아닌가. 어서 두시라고요. 아이 생각만 마시고. 기차가 인차 가게 되겠지. 여기서 굶겨 죽이기야 하겠나요. 오씨는 억지로 영감의 손에 빵을 들려주었다. 그럼 당신도 하나 두. 영감이 먹지 않을 것 같아 오씨도 아까운 것을 하나 축내야만 했다. 이제부터 노상에서 몇 개를 더 먹어야 할지 모르는 판에 손녀를 굶기기라도 될까 봐서 속을 졸이는 마음은 영감에 비할 바가 없는 오씨였다. 너 참 맛있게 먹는구나. 호호. 오씨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옆에 같이 비벼 앉은 새각시가 목을 추며 빵을 넘기는 손녀를 보고 귀여운 듯이 웃었다. 에구나 미처 생각 못했구만. 자 하나 들라오. 오씨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며 새각시 앞으로 빵봉지를 내밀었다.
하나 들지 뭘. 영감도 따라 권했다. 아이 아니에요. 저도 이 배낭에 있는걸요. 새각시가 빵봉지를 두 손으로 밀어내더니 새 식구를 다성히 바라보며 계속했다. 어디까지 가시기 이렇게들. 우리 온 길은 멀지만 갈 길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주접이라오. 정말 차가 언제면 에고. 새각시가 갑자기 신음소리를 냈다. 동시에 두 손으로 아랫배를 감싸 안으며 기대 앉았던 배낭에 얼굴을 묻었다. 아프? 헐몸이 아니구만. 오씨가 물었다. 부끄러움을 타서인지 통증 때문인지 새각시는 인차 대답을 못했다. 몇 달이게? 8달. 일 없었는데 아까 사람들 틈에 끼었던 밤부터 차표 지상 찍느라. 에구 어쩌노 이 노상에서. 오씨는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어쩌면 해산딸이 지금 내외가 나들이를 다녀오는 오씨의 딸과 심통이도 같았다. 여인들도 남정들 못지않게 소갈 때 말갈 때 다 가야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월에 헤어져 온 지는 며칠 안 되지만 그새 딸에게서도 이런 병고가 없었을런지 그 누가 알랴. 좀 편히 엎드리구려. 영감도 오씨와 같은 생각을 했던지 다리를 거두어 자리를 넓혀주며 새각시를 동정했다. 에구. 새각시의 그 후 일은 알 수 없었다. 영감이 자리를 넓혀주던 바로 그 찰나에 북쪽 방면을 개찰한다는 헛소문이 이루 대합실이 쑤시는 벌집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소동이 가라앉은 다음엔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 서로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마주앉게 되었다. 하지만 오씨의 머리에서는 그 새각시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지를 않았다. 새각시는 자기가 겪은 불행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오씨에게 자꾸만 새로운 결심을 재촉하는 것이었다.